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30년 만에 온 기회를 독점할 회사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꺼려하는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유난히 손이 안 가는 주식들, 대표적으로 건설 분야죠. 자, 건설사 대부분이 10년 전 고점을 찍고 여전히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건설 분야는요, 특히 국내 주택시장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잘 되면 꾸준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만약에 이게 분위기가 정반대로 돌아가면서 미분양이 났다, 유동성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건설 분야거든요. 특히 이 건설 분야는 해외 수주에도 많은 의존을 하게 됐는데, 이 해외 수주가 어디서 많이 들어온다? 에너지 원자재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주가 들어오고 말고가 결정되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이 에너지 원자재 시장 이 10년 동안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동안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자, 주요 건설 회사의 국내 사업 비중을 볼게요. 일단은 삼성물산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사업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주택 경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설 회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해외 수주가 10조, 국내 수주가 16조 정도가 됐고요. 대림산업은 이제 2019년 기준으로 국내 7조 수주, 해외 9,5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 10조, 해외가 3조 5천억 원 정도가 됐네요. 아무래도 국내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국내 수주 상당수가 주택시장 상황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국내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건설주의 가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수주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원자재 시장은요, 회복이 좀 장기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해외 수주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크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택시장은요, 지난 30년간 본 적 없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기 신도시 이후에 최대 규모의 아파트 공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무려 63만호 공급 계획이에요. 자, 얘네들이 언제부터 착공된다? 내년부터 성남 복정 1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착공이 진행됩니다. 2027년까지 63만호의 아파트 건설 현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순수 신규 택지 기준이고요. 또 정부에서 2사 공급 대책을 통한 정비사업 확대로 최소 35만호 이상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얘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착공이 진행될 겁니다. 자, 거기에 끝나지 않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로 2025년까지 24만호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야, 2기 신도시처럼 공급 계획만 잡히고 제대로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면 어떡할래? 실제적으로 2기 신도시 66만호 공급 계획이었는데 실제적으로 37만호 정도만 공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동시에 쏟아져 나오면 좋겠는데 계속 찔끔찔끔 나오다 보니까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얘는 좀 원인이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 지정하다 보니까 수도권 경기 침체 시 수요 부족으로 공급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게다가 보금자리 주택 정책의 파격적인 분양가로 경기도 지역과 민간 건설사의 분양이 초토화되다 보니까 이것도 공급이 안 되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앞으로 10년 이내에 대한민국 건설사 입장에서 1기 신도시 이후 최대의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설사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요, 수요가 크게 급증한 상황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65에서 70% 수준에서 공급되는 장점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인접 신규 택지와 서울 내에서 직접 공급되는 정비 사업의 일반 분양은 상당히 오랜 기간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높게 형성된 전세 가격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솔직히 주택 경기 2015년부터 계속 좋았잖아. 분양 나오는 쪽쪽 잘 됐는데 대형 건설사 주가가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 그런데 앞으로 공급 물량 많아지면 얘네들이 과연 좋아질까? 이거 좀 궁금하시죠? 자, 최근에 기업 인수합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호반그룹이죠. 전자신문 인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대한전선을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2018년에 리솜 리조트를 인수해서 지금 리조트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5일 날 대우건설이 중흥건설에 매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2015년 이후에 중견건설사들의 대약진을 하면서 몸집을 크게 키웠고 인수합병 시장에 큰 손으로 들어갔다는 부분이죠. 상대적으로 대형 건설사는 2015년부터 이어진 주택시장 호황에 큰 이익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중견 건설사들이 이렇게 인수합병에 나설 정도로 돈을 많이 번 이유는 무엇이냐?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바로 벌떼 입찰로 LH 공공택지를 중견 건설사들이 싹쓸이했다는 부분이죠. 자, 신도시의 토지 매각 방식은 추천제예요. 그런데 중견 건설사들이 머리를 쓴 겁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 계열사들을 만들어서 이 계열사가 낙찰을 받게 하고 건설사 본사에 매각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교묘히 이용해서 분양가를 높이고 막대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일부 중견 건설사는요, 분양을 해야 되는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해서 수익을 극대화를 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견건설사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별로 좋게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6년간의 건설시장 호황 과시는 분명히 건설사의 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80도 바뀌게 돼요. 자, 수도권 주택공급제도의 변화를 알면 돈이 보인다. 3월 19일 날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발간합니다.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추천 방식에서 평가 방식으로 개선을 하겠대요. 그래서 토지 공급 기준의 다양화를 도입을 하겠다 합니다. 특히 민간 분양과 공공임대의 소셜 믹스를 확대를 한대요. 자, 이런 식으로 추첨해서 평가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벌떼 입찰로 이제 많은 택지를 확보했었던 중견 건설사들의 밥줄이 막히게 된 거죠. 아무래도 사회적 기여도나 친환경, 주택 품질 평가 항목에서 대기업 건설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었거든요. 또한 정비사업장에서도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올해 2월 9일 날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가 개편이 됐어요. 자, 개편된 내용을 봤더니 고분양가 심사 평점 제도에서 사업 안정성에 시공사의 신용평가 등급과 시공 능력 평가 순위가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시공사의 시공 능력 평가가 높아야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는 이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에 적용받는 경기도 지역의 정비 사업에서 시공 능력 평가 순위 상위 업체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지고 수주를 싹쓸이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왜? 그래야 조합원들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게다가 이사 공급 대책에 따른 35만원 이상의 공급 계획도요, 대기업 건설사에 크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야, 이거 공공사업이라서 LH나 SH 브랜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를 보시면요, 민간 시공사 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이 누구다?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조합원들은 자이나 힐스테이트 같은 인기 있는 브랜드를 원하겠죠. 자, 변화된 주택건설 시장 상황을 요약해드리면요, 신규 택지 공급은 추첨식에서 평가 방식으로 바뀝니다. 사회 기여나 품질이나 친환경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대기업 건설사들이 더 유리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정비사업장에서는요, 지금 정비사업장 자체가 크게 부족해서 돈이 많이 안 됐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단 사업장이 크게 증가합니다. 공공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민간 정비사업장도 크게 늘어날 겁니다. 게다가 대형 건설사가 유리한 분양가 제도까지 도입이 되다 보니까 특정 기업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자, 최근에 대우건설 인수에 어떤 기업들이 참여했는지 아시죠? 중흥건설과 DS네트워크 2파전이었는데 마지막에 호반까지도 좀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중흥건설에 매각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그동안의 벌떼 입찰로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고분양가로 많은 이익을 받았던 중견건설사는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호반건설처럼 사업 다각화를 해 전서사업도 하고 리조트 사업도 하고 뭐 전자신문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 사업 다각화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중흥건설처럼 몸집을 키워서 대형 건설사를 인수받아서 그동안에 앞으로 이런 건설시장 확대의 수혜를 좀 받아보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선택이 나눠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회사들이 좋아질까요? 자,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1위가 힐스테이트라고 하네요. 현대건설입니다. 2위는 자이예요. GS건설입니다. 자, 그리고 대우건설 프루지오가 4위이고요. 또한 대림산업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저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일 말씀드린 주택건설 시장 변화가 탑급 건설사의 실적이 반영되려면 솔직히 이게 바로 1, 2년 뒤에는 어렵겠죠. 최소 3, 4년 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규모 수주를 지속적으로 따내면 그것으로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겠지만 재무적인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는 최소 3, 4년 뒤에 이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 주식을 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주식 포트폴리오에 보초병 세우듯이 적은 비중으로 포함을 시키시고요. 보통 주식시장 3, 4년 뒤에 그냥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1년에서 1년 6개월마다 대규모 조정이 오거든요. 그 조정이 올 때마다 이 건설사를 기억해 놨다가 그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늘려보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경제를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